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유예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2019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분들이 실망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소미아를 그대로 종료시키지 않았느냐 라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 급하게 체결한 지소미아는 졸속 체결이란 무엇인가? 표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국익보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야욕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지소미아는 당연히 종료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말 그대로 한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신에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라는 사실상 일본의 전부를 한국에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먼저 상당수가 아베 내각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을 예상해서 일본이 미리 대책을 세워두고 철저한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바로 내각 인사국이라는 것인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이 내각 인사국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아베 내각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없고, 만약 비판의 소리를 내뱉었다면 잘리거나 한직으로 가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아베 내각이 한국 정부의 반응과 대처들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오히려 한국이 그린 빅픽처에 일본이 말려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조건부 유예를 발표하기 전에 한국이 언제든지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우리가 일본 측에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이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한국 측에 요청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게 되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활성화를 발표할 것이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발표하는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이 원인 제공을 한 일본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소미아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데다가 추후에 일본의 자위대에 자신들의 파일을 나눠줄 수 있는 명분을 바로 지소미아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 전했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재심사 후 개별 허가를 포괄 허가로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이 산업부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은 한일 간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졌다며 사실상 수출 규제 철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허가에서 포괄 허가로 수출 규제를 푼다는 것이 사실상 수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번 게임은 일본이 완벽하게 패한 것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는 완전히 철회할 테니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베는 곧 일본의 중의원들을 총리의 권한으로 해산시킨 후에 재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선거 전에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 뻔하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곧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베의 벚꽃 스캔들로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구구 세력의 표를 완전히 잃게 되겠죠. 이제는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보시면 제목부터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패패 제안, 즉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손해인 제안을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합리한 보상 수요가 또 다른 동맹을 훼손하는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요구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라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한국과 미국의 신뢰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깨뜨렸다.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통계 발표에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삼성전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현재 상황, 오히려 일본 반도체 줄도산 매각, 전자왕국의 몰락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하는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이름에서 2018년 일본 기업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겨울왕국도 아닌 전자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무너졌는데요. 오늘 또 일본 반도체 업체가 무너져 내리는 시원한 소식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결국 한국에게 치이고 밀려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를 합니다.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약 67년 만에 백기투항을 한 것인데요. 1990년 전후로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와 사례가 생겨버렸네요. 한국에게 진 것이죠. 우선 일본 언론인 니온게이지아의 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을 접고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한국에 밀려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파나소닉은 적자에 시달리던 이 반도체 사업을 재건한다는 목표였지만 미중 무역 막찰에 따른 이 판매 부진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성과 공정 난이도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판단과 그 이유로 결국 비즈니스 영속성 포기로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몰락하고 있는 이 일본의 파나소닉은 반도체 제조 판매 자회사인 파나소닉 반도체 솔루션의 주식을 대만 반도체 업체인 누모톤 테크놀로지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반도체와의 합작사인 파나소닉 타워 재즈 세미컨덕터도 판매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니온게이지아의 신문은 파나소닉이 2020년 6월까지 반도체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일본의 한 축을 이루던 반도체 회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야금야금 사라지다 보면 나중에 일본은 반도체라는 어떤 한 산업 영역에 앞으로 아예 도전할 수 없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파나소닉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소니 다음으로 최고의 전자업체로 여겨지던 회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자산업 종사자 분들께서 직접 일본에 가서 배워오고 싶어할 정도로 기술력의 격차는 상당했었습니다. 실제 파나소닉은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뒤 1990년을 전후해 반도체 매출에서 세계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전해 왔고, 미중 무역 마찰을 배경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판매가 부진하면서 매각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즈의 2018년 회계 연도 매출은 922억엔, 영업이익은 235억엔, 적자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 흑자를 본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흑자를 발할 수 없게 되자 매각을 결정한 것이죠. 현재 파나소닉의 몰락을 보여주는 모습은 당장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파나소닉은 지난 21일 채산성이 나빠진 액정 패널 생산도 2021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을 아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 업체는 한때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90년에 49%
40%, 약 50% 수준이었을 정도로 반독점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투자 판단의 지연과 적기 구조 조정에 실패하고 삼성전자를 앞세운 한국과 대만 기업의 공세에 밀리면서 2018년에는 7%까지 그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자, 파나소닉뿐만일까요? 미국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가 발표하는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이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일본 기업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2019년도에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NEC와 히타치 제작소가 설립한 D램 반도체 업체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죠. 또 히타치와 미쓰비시, NEC가 힘을 합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현재 큰 적자에 시달리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네 만회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는 올해 1월부터 9월 영업 적자로 돌아선 회사입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제가 곧 속 시원한 소식 전해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한미일 연합에 넘어갔죠. 그나마 일본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약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소니 정도라면서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또 우리나라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